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여자 전두환의 외모 규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날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을 이제 개정 보완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을 두고 지금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두고 여자 전두환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항목으로 만들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제작 안내서 어떤 내용이길래요? 이게 방송에서 성평등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 안내서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거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하. 구체적으로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부분이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상적인 외모를 일단 상정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송에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행태들은 다 문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날씬해 보여서 뭐 다행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문제 사례다 이런 걸로도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런 외모에 있어서의 어떤 강요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재생산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렇죠.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전두환 이름까지 꺼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군사 독재 시대의 두발 단속이나 스커트 단속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조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통해서 이게 되지도 않을 과잉 규제이고 연예인의 외모나 시청자의 취향과 같은 사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개입 통제. 근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안내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가 어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안내서는 방심위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에 따른 고려 사항을 이제 쭉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통제 뭐 이런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거 말고 권장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집밥 백선생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제작을 장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육아와 요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이런 일은 이제 여성만 하는 거였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남성도 같이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외모 지상주의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지적이 담겨 있는 안내서를 뭐 독재 정권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게 좀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이 생각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되네요. 그렇죠. 이 정부가 뭔가 바람직하고 올바른 전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발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끄러운 이제 음란 사이트 차단 이런 문제도 그렇죠. 어제 오늘 보수 언론들 보면은 뭐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고 이게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평이 이제 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실제로 이 정부의 어떤 조치에 항의를 해서 좀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그런 길을 뭐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별 대립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이 처한 반발이라는 점에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기초생활을 넘어선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오늘? 이 포용국가 추진 계획은 혁신 성장을 동력으로 해서 국가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주기를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며 이제 충분한 휴식으로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이제 로드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은 이게 보편적 복지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메시지는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정책들은 이제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니까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등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 직장인 경력 단절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초등 돌봄 교실 확대,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상향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아동 수당의 경우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미 1월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라는 설명이 또 같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활동 서비스의 이제 추가 도입 및 확대,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또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올해 2학기 도입 뒤에 2021년 전면 시행, 그리고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국가장학금 확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정책이 총망라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있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를 정해야 이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을 지을 것인데 예. 일단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을 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로 이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재원 마련 위해서 혹시 증세 방안 같은 건 오늘 거론 안 됐나요? 이 증세와 관련해서는 오늘 따로 언급이 된 바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20일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포용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 그때도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특별히 뭐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걸 봐서 뭐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세운 이 모든 계획은 다 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국회에서 법 통과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이런 메시지가 또 같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뭐 국회 정상화가 무산이 됐다든지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떤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 좀 국회의 벽을 돌파하기가 역시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또 오늘 강조된 것 중에 이제 연간 노동 시간이라든지 휴식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탄력 근로제 합의 역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예상된 이제 합의 시한을 넘기는 등의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게 또 사실인 것이죠. 네. 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문제는 6개월로 정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사노위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뭐 예상한 대로 이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뭐 예고하고 지금 뭔가 투쟁의 국면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국회에서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좀 거쳐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경사노위는 의견 제시고 결국 이것도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건 국회에 달렸어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어요.